짜뚜짝 시장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상인과 싸우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 중국인의 거친 말에 상인은 당황해했고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중국인의 태도는 태국 사람들을 모욕하는 듯 보였고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 신성한 사원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들어가려는 중국인 가족을 막으려 했을 때 그들은 웃으며 말했죠. 사진만 찍고 나갈 건데 뭐 어때? 그들의 경박한 태도는 태국 문화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파타야 해변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담배를 피우고 해변에 꽁초를 버리며 저를 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간섭이 많네. 그가 내뿜은 연기처럼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제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예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살고 있는 나완이라고 합니다.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외국인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태국은 관광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방콕 중심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부모님은 가게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영어를 익히곤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결국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 산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이드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한 손님들은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만 소통했지만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 같아 한국어 학습을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들,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말을 듣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저의 서툰 한국어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때로는 저에게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어요. 투어 중 태국어 설명을 듣고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부부를 보고 한국어로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고 한국인 손님들에게 배운 표현들을 메모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어에 능숙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소통은 더욱 즐거워졌어요. 예를 들어 짜뚜짝 시장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살 때 저에게 이건 얼마예요? 라고 한국어로 묻거나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을 보이면 제가 즉흥적으로 흥정을 도와드렸어요. 그때마다 그분들은 아주 좋아하며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이드 일이 더 재미있었고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손님들이 늘어나 수입도 좋아졌어요. 한국 분들이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시고 저를 신뢰하며 투어를 즐기셨고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가이드 일을 하며 큰 보람을 느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저에게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어가 끝나면 종종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거나 고맙습니다 라고 손을 꼭 잡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한 번은 방콕의 대표적인 사원 투어가 끝난 후 한국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완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지루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되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덕분에 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또 다른 한국인 여성분은 투어 내내 저와 함께 사원을 돌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 투어가 끝난 후 제게 감사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집에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팁을 주셨을 때 저는 그분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분들은 팁을 주는 방식에서도 매너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건네기보다는 저와 짧은 대화 몇 마디를 한 후에 직접 봉투에 팁을 넣어 건네주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태국에 오면 꼭 나완 씨 투어를 신청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감사했고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키워줬어요. 저는 어느덧 가이드 일이 관광지를 소개하는 단순함을 넘어서 태국과 한국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며 그들과의 소통이 더 깊어지자 그들은 제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변화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예 태국에 관광을 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 깊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유를 찾아보려 했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소식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나완,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소문 들었어? 동료 가이드가 던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 관광객들만 보아왔기에 그들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었고 밴 코리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운동의 발단은 몇 가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태국의 유명 연예인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한 끝에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일이었어요. 그 소식이 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이 태국인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 여행사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일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예약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태국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인종차별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건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한국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인터넷과 SNS에서는 한국을 방문하지 말자는 글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밴코리아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한국 관광을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야. 왜 그런 나라에 돈을 쓰는 거지라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이 진정 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저 역시 점차 그 소문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인지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자주 찾던 사원도 시장도 이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웠죠. 저는 투어를 준비하며 예전처럼 한국어로 공부를 계속했지만 정작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투어가 이제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예전에 자주 찾아오던 한국인 단골 손님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메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수십 메일에서 온 답변은 나완 씨, 요즘 태국에 가는 게 좀 꺼려져요. 주변에서도 태국 가는 걸 말리는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요. 나완 씨가 보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겠네요.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그 메일을 읽고 나니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분들이 다음에 태국에 오면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는 답변은 고마웠지만 그분들이 태국에 오는 것을 망설이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점점 더 오지 않았어요. 저 또한 갑작스럽게 일이 끊기게 되었고 마음에는 답답함과 불안감, 우울감이 동반으로 생겨버렸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보내주던 따뜻한 말들과 감사 인사들이 그리웠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투어를 준비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어로 인사를 나눌 손님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다행히 그 빈자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빠르게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태국의 관광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컸었죠. 하지만 곧 그 기대는 엄청난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의 행동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 번은 코끼리 보호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안내하던 중국인 관광객들 중 한 가족이 코끼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코끼리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며 저에게 계속 요청했죠. 저는 코끼리가 놀랄 수 있으니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가까스레 코끼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나는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싶어라고 외치며 갑자기 뛰어들어 코끼리의 코를 잡아당겼어요. 코끼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너무 놀라 그들을 제지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코끼리가 놀랍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오히려 저를 비웃듯 쳐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끼리 코 좀 만질 수도 있지. 우리 아이가 만지는 게 뭐가 문제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건데. 여행 왔으면 그 정도 서비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며 그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한 왓 아룬 사원에서였죠. 이 사원은 태국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국인 남성 한 명이 사원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불상 앞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부처라고 일행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웃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가 여기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태국에서 신성한 장소입니다. 라고 정중히 설명했지만 그 남성은 오히려 저를 밀쳐내며 말했어요.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다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퍼진 경박한 태도는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신성한 곳에서조차 중국인들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태국 문화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와 함께 분노와 무력감도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신성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진 촬영 배경으로만 여겨진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사원 투어가 끝난 후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떠났어요. 작은 사탕 포장지부터 물병, 심지어 음식을 먹고 남은 봉지까지 그곳은 쓰레기로 가득 차버렸죠. 저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신성한 사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중국인들은 저를 무시하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치우면 되잖아. 우리는 돈을 내고 왔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태국에서 신성시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보인 막무가내식 행동에 순간 가이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은 저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인들은 투어 시작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불쾌한 기운을 풍기더니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아이의 대소변을 보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부모는 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나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야지. 지금 우리 아이가 급하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파타야 해변에서 일어났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해변 투어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여기서는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라고 정중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배 연기를 저에게 내뿜으며 말했죠. 뭐가 그리 안 되는 게 많아. 휴가 왔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하며 담배꽁초를 해변 모래사장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며 너무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중국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태국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마치 이곳이 아무런 규칙도 존중도 필요 없는 곳이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돈을 내고 여행을 왔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당연하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듯 보였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태국인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그들이 사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태국어로 적힌 안내문을 무시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투어를 진행할 때도 항상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일해야 했어요. 돈을 번다는 즐거움도 없었고 가이드의 자부심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중국인들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여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털이 심하게 빠지는 급성 탈모 현상도 오게 되었어요. 급기야 멀리서 중국말만 들려도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어요. 그들은 제게 손님이 아니라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청객이었죠. 매일매일의 가이드 일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직업적 소명의식과 자부심마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예전에 따뜻하고 예의 바르던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전혀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례한 행동에 지친 저는 한국인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태국 내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벤코리아 운동을 벌이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워갔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한국인들을 그리워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전히 동료들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떠나버린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웠어요. 그들의 따뜻한 인사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떠난 이유가 태국 때문일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어요. 그들이 사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규칙을 무시하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지만 생계를 위해 그들을 환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괴로웠어요. 이렇게까지 하며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직업에 대한 갈등이 매우 심하게 왔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한국 관광객들이 떠나버린 이유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도 그들이 우리를 정말 떠나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중국인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웃으며 맞이해야 하는 손님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깊은 한숨과 갈등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강화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화가 났어요. 내가 그동안 한국인들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가를요.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했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저 주변의 소문에 휩쓸려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한국 관광객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말들과 감사의 표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들을 그리워했던 제 마음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더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오해를 쌓지 않았을 텐데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도 씁쓸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렸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죠. 한국인들에게 쏟았던 원망과 분노가 사실 아무런 이유 없는 것들이었음을 알고 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린 후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한국인들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을 사랑해 주었고
저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었는데 그들이 떠나버린 이유가 우리가 품었던 오해와 편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담아 한국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과 SNS가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에게 제가 느끼는 후회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SNS에 진심으로 글을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나완입니다. 저는 방콕에서 여러분을 맞이했던 가이드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여러분을 오해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었고 그 추억들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오해로 인해 저희가 여러분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국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태국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시 오셔서 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글을 올린 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며칠 후 한두 명의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완 씨,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시 태국에 가면 꼭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가이드 신청을 할게요. 그들의 짧은 댓글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다른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저 역시도 태국에서 따뜻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할 때 꼭 연락드릴게요. 비록 작은 반응들이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저는 다시 한번 태국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환영합니다. 라는 한국어 간판을 걸고 마음속으로 그들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진심과 시간을 통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껏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저는 그들이 다시 태국을 찾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이 다시 손을 맞잡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간절히 바라며 저 또한 그 다리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